그럼 골반이 쫙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 레이트 코킹, 꼬임 다 생기잖아요. 안녕하세요, 윤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투구하는 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투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을 어떻게 던지면 훨씬 더 빠르게 던질 수 있고 원활하게 던질 수 있고 편하게 던질 수 있고 부드럽게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골반을 쓰고 상체가 꼬이고 뭐 이런 부분과 골반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조금 뭐 밴드를 이용해서 혹시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쉽게 그리고 편하게 잘 알아들 수 있고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천재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리스닝 해보세요. 투수가 뭡니까? 투수는 그러니까 던질 투잖아요. 던질 투, 손수자 써서 투수잖아요. 손으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공을 던지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유튜버 분 나오는데 이제 정영일 코치님이 이야기했던 상체 회전이 빠르면 팔이 알아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전제가 하나 빠진 거죠. 상체 회전을 빠르게 할 때 이 팔이 힘을 빼고 있냐? 아예 아니잖아요. 힘을 어느 정도 주고 회전을 빠르게 해줘야지 그 회전에 의해서 팔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생략되고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못하시거나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힘 빼고 공을 던지래. 그러면 힘을 아예 빼버려요. 힘을 빼는 것과 힘을 안 쓰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예요. 가볍게 던지는 거랑 세게 던지는 것도 아예 다르다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던질 투, 그 다음에 손수 해가지고 투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가 생략된 이유가 상체 회전이 빠를 때 팔의 힘이 그냥 이렇게 버텨주는 거는 너무 당연해서 보통 코치님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또 야구를 잘 모르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 그냥 팔은 알아서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팔은 내가 회전할 때 보세요. 회전하면 팔이 나와요. 그죠? 제가 회전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회전하면 팔이 나오죠. 그죠? 근데 내가 이 팔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니까 팔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팔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나오는 거예요. 회전하면. 팔에 힘을 뺐는데 내가 회전하면 팔이 나오겠어요? 근데 보통 코치님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왜? 그냥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고 또 사회인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죠. 힘을 빼라 그러면 진짜 힘을 안 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힘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던진다. 던질 투, 손수, 손을 이용해서 던지는 거죠. 던지는 사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약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 이것도 또 있어요. 회전하면 또 팔이 알아서 나온다. 회전은 저는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전을 이용을 해서 더 공이 빨라지기 위해서, 더 힘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팔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몸의 데미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회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몸 전체 회전을 이용해서 내 온몸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 던지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전만 하면 팔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팔을 내가 이용해야 되고, 회전을 이용했으면 마지막에 팔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를 다 이용을 해야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들어올 때도 우리가 물건을 잡고 하체 들고 팔을 들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면 이렇게 한 번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좀 재미난 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회전을 해서 공을 던지잖아요. 회전을 해서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회전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투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오른 투수 기준으로는 여기가 축, 왼손 타자 기준으로는 여기가 축이겠죠. 여기를 좀 알기 쉽게. 자, 라이트, 레프트.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 축에서 이 축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회전을 한다 그랬죠. 자,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끄어요.
짝대기를 끄어서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회전을 약간 좀 잘 보이게 되면 약간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다리를 벌리잖아요. 다리를 딛는 과정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이제 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라이드가 돼서 여기서 회전을 한 번 더 할 때 상체 회전이랑 팔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전이 한 번 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가 축의 끝이에요. 그러면 힘쓰는 걸로 보면 1,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2, 여기가 3이에요. 1, 2, 3. 그러면 보세요. 자, 1에서 3까지 힘이 전달되면 끝이에요. 끝. 4가 없어요. 4가 생기려고 그러면 몸이 나가야 돼요. 그 몸이 나가면 뭐가 생기죠? 아무것도 안 생기죠. 힘이 분산돼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리를 딱 딛는 거예요. 여기서 스트라이드가 딱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딛는 순간에 회전을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끌고 나와주는 거예요. 회전을 한 번 더 끌고 나와줘요. 그럼 여기가 뭐가 생기냐? 브레이크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선 보면은 이 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끈 선이 있죠. 이게 뭐냐? 이제 벽, 이제 블락 해줘야 되는 거죠. 이쪽 라인은 다 벽이에요, 벽. 오른손 지금 우투 기준입니다. 우투 기준. 우투 기준은 여기 벽이에요. 그러니까 우투 기준을 딱 했으면 여기 벽인 거예요, 벽. 이 벽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러니까 벽을 여기다 딱 만들어주고 벽을 이용해서 회전 하나, 둘. 근데 여기서 벽을 이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가 계단이에요, 계단.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이 발을 딱 디디려고 하잖아요, 발을.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 또 다리가 있겠죠. 그럼 다리를 여기를 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리를 딱 디디면 뭐가 생기죠? 체중이 딱 실리잖아요. 그럼 체중이 실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지면발력이라고 많이 하죠. 그 지면발력인데 우리가 지구를 밀 수 없으니까 제가 맨날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눌렀으면 힘이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 벽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회전, 여기 1번 회전, 여기 회전할 때, 자, 1번 회전 딱 했을 때 2번 회전이 들어가기 전에 벽이에요. 이 벽을 이 계단처럼 이 지지를 회전 못하게 딱 블락을 해서 여기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서 회전을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더 생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물컹하다고 쳐보세요. 이 계단이 자, 물렁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쑥 하면 물렁하고 쫙 들어가면 어떻게 돼? 힘이 바로 확 내려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 앞에 지지대가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전할 때도 딱 했는데 여기가 물렁하고 물컹하고 확 들어가면 힘이 회전이 돌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몸이 옆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회전 자체가 항상 이야기하면 타원형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타원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원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전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회전이 옆으로 도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중간에 한번 이 중간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이 중간 지점에서 결정이 나요. 힘이 옆으로 갔죠. 지금 옆으로 일로 힘이 쏟았죠. 그러면 어깨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어깨가 열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팔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몸이 일로 가고 힘이 일로 가고 팔이 일로 오니까 공이 어떻게 던지냐면 이제 이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팔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로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스트라이크 존 1, 2, 3, 4, 5, 6, 7, 8, 9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던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서 던져서 오른손 타비가 던졌어요. 그럼 오른손 타자 머리 쪽으로 가요. 팔이 벌어지면은 어디로? 이쪽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근데 팔이 빨리 열리니까 이 팔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옆으로. 지금 정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회전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공이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냐? 왼손 타자 다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래서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벽을 굉장히 잘 이용해야 돼요. 여기 벽을 굉장히 잘 이용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 브레이크건 뭐건 간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을 2번.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리는데 여기 끝에가 뭐냐? 자, 여기가 이제 릴리스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잘 던지는 이제 S급 투수들은 릴리스가 조금 더 앞에요. 이 앞다리보다 한 조금 더 앞에요. 한 요쯤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이 발끝보다 여기서보다 조금 더 앞으로 와요, 이렇게. 근데 그만큼 힘이 해주면서 눌러주면서 쫙 앞으로 전달이 잘 되니까 릴리스가 좀 더 앞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힘이 이제 쓰이는 원리가 뭐냐면 이제 1, 2, 3에서 2번까지 이제 스트라이드 되는 지점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 부분에서 탄성이 생기는 거예요. 탄성.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탄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 사람들은 스트라이드가 너무 좁지 않나요? 그만큼 힘이 엄청 뒷받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회전이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어느 정도 스트라이드 되는 발의 길이가 한 6발 혹은 6발 반. 저는 이 정도를 조금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뭐 내가 버틸 수 있는 다리가 벌렸을 때 내가 공을 던질 때 이거를 이 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스트레이트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다.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뭐 솔직히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기준 하에 스트레이트 나가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축에서 자 1이죠. 1에서 여기가 2, 3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장력, 탄성이 돼야 돼요. 탄성, 장력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늘어나는 힘. 여기는 고정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나가려고 하니까 탄성이 생겨요. 몸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죠. 고무줄 같이 약간. 그래서 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을 한 번 더 걸어줌으로써 이 드래그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일자로 나오든 아니면 처음부터 일자로 나오든 이런 세 가지 류의 드래그 라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성 앤 마지막에 회전. 근데 뒷다리가 그냥 나오면 되냐? 뒷다리는 박아 놓으려고 하되 이 골반이 중간에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 골반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 밴드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키킹을 들고 다리를 내려서 자, 랜딩대로 쫙 나가요. 그러면 보세요. 이 밴드 사이에 장력이 생기죠. 탄성이 생기잖아요. 지금 왼손잡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축, 여기가 축, 저기가 축. 자, 다리를 벌렸어요. 그러면 내 골반이 어디 있죠? 그럼 여기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 골반 여기 잡아볼게요. 여기 골반을 잡고 왼쪽 골반이 이렇게 여기 고정 블락 해놓고 쫙 앞으로 들어가면 이 뒤에 지금 고정된 뒤에 축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클립이나 여기를 자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팍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장력의 탄성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 골반 회전을 한 번 더 해주면서 한 번 더 이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힘이 극대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다리가 어떻게 돼요? 딱 그냥 텐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러줘서 다리를 피든 굽히든 오른쪽으로 체중이 다 와 있어서 공을 던지니까 뒤가 넘어오기, 중심 이동이 넘어오기 굉장히 원활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다리가 디뎠을 때, 자, 왼쪽이 회전하는데, 아까 이쪽에 고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오른쪽 축을. 자, 여기 오른쪽 축을, 골반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그러면은 앞에 다리가 당겨오는 느낌이 보이죠? 앞에가 이 고무줄이 당겨진단 말이에요.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앞으로 써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힘이 다시 되돌아오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요렇게 쓰는 거예요. 힘을 요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힘을 앞으로 쓰러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축에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당기면 안 돼요. 그냥 여기 고정 쭉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골반이 쫙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 레이트 코킹, 꼬임 다 생기잖아요. 자, 다리를 벌렸어요. 자, 제가 이 밴드를 잡고, 자, 몸만 이렇게 딱 디뎠어요. 여기서 쭉 골반만 딱, 여기 고정 축 놔두고 쫙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골반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리만 돌리면은 이 골반이 앞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골반을 돌리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골반을 앞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맨날 제자리에서 다리 뒷다리만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뒷다리만 돌리면 앞으로 안 가져요. 이게 절대로. 오히려 이 뒷다리 계속 돌리다 보면 발이 뒤로 가는 느낌 날 거예요. 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늘려준다는 느낌. 골반을 앞으로 늘려주면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쫙 여기를 버텨주고 쭉쭉쭉쭉쭉쭉 하면 흉추도 느껴지고, 제가 지금 이 밀 때 이 등 쪽이 척추 쪽이 쭉 들어가면서 흉추가 딱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축, 그러니까 고정축이 버티고 있고 앞에 스트라이드 되는 발이 랜딩 될 때까지도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버텨주는 와중에 떠 있겠죠. 우리가 이 다리가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을 때 디딜라고 할 때 골반이 싹 들어가죠. 근데 그때 딱 디디면 꼬임 자세가 생겨요. 거기서 나머지 그냥 확 힘을 쓰면은 중심 이동도 되고 힘도 앞으로 쓸 수 있고 닫아서 벽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1차원적으로 공돈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해라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야구는 어려워요. 복잡하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알려고 안 해. 왜?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복잡한 걸 잘 알고 이해해야지 원리를 알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어떻게 던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좋으면 내가 스스로 개척해나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이나 어떤 방법론들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쉬운 것만 자꾸 택하고 쉽게 얘기해주니까 쉬운 건 줄 아는 거야. 세상에 절대 쉬운 게 없어요. 특히나 야구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손가락 하나하나 뭐 해도 못하잖아요, 이건.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예민한 스포츠다 보니까 물론 다른 스포츠도 예민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전문을 한 건 야구기 때문에 이제 좀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힘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원리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공이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면 여러분들이 공 던진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가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또 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또 이해시키고자 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이 기본기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하나 힘을 모았죠. 자, 둘 힘을 모았죠. 셋 회전했죠. 넷 던지죠. 이게 기본기예요, 이거. 근데 이거조차 안 돼 있는 거야. 왜? 기본기보다 그냥 공 던지는 것만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무조건 바탕이 돼서 그 원리를 알면 이 말이 굉장히 쉽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이걸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원리나 이런 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잘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많이 길고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이미지의 트레이닝 한번 해보면서 투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 아니냐고. 언제든지 저 강연이 열려 있습니다. 저의 강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010